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청소년과 예술하자 진행을 맡은 서대문 청소년센터 관장 황인국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대문 청소년센터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서경대학교 한국청소년재단이 후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순서로 애국가 제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TV를 보면서 국민의 국회에 대한 경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입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오늘 토론회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각 부분의 전문가님들의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 발언 또는 제안, 질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서는 오늘 서울시와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는 클래식을 통한 청소년 마음치유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를 서대문 청소년센터 정수현 팀장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 청소년센터 사회교육팀 팀장 정수현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는 올해 서울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클래식을 통한 청소년 마음치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클래식과는 전혀 전공이나 이런 무관한 사람이긴 하지만 청소년 지도자로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청소년 음악 교육에 대해 고심했던 점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로 거두고 있는 효과성들을 여러분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클래식을 통한 청소년 마음치유 사업은 서울부터 12월까지 서대문 청소년센터와 서울시의 각 장소 그리고 온라인 등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 세부 단위 사업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오케스트라, 합창단, 온라인 플랫폼 운영, 학교 연계 사업 등 18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말까지 3만 명의 청소년 참여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 지원이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체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서 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이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몇 가지 진행한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성과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음악 교육이나 클래식이라고 하면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 다들 떠올리시는 사업이 오케스트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신월 방과후 아카데미와 연계를 통해서 네,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요. 네, 총 24회의 전문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저희가 비대면 랜선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네, 그때 성과 발표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오케스트라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다들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실내 거리 두기와 그리고 일부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하면서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과 아카데미라는 이 청소년들이 한 그룹이 참여하기 때문에 내부 역동성도 매우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이지만 친구들이 실력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저의 바람으로는 내년에도 이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소외계층 청소년들로 구성된 서울시의 오케스트라 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 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더 뮤즈 청소년 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일반 청소년 22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업 역시 11월에 비대면 콘서트를 통해 성과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창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이 어려움에 있지만 저희는 이 친구들을 분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각각 나눠서 참석하게 하고 이 친구들이 교차로 매주 다른 주에 오프라인 참석을 하게끔 안내를 해서 인원 밀집을 해서 하면서 합창단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과 대학생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저희는 지원 대상이 좀 다양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은 청소년들이 저희가 시켜서 한다기보다 주체적, 자발적 활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서포터즈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클래식 콘텐츠를 외부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포터즈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까지 하고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네, 잠깐만 시청 같이 해보도록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작곡과에 재학 중인 정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천대학교 19학번에 재학 중인 한여준입니다. 저희는 클래식을 작곡하는 줄 알았지만 학교에 들어와 보니 실용음악도 작곡할 수 있고 모든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그냥 작곡과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좀 말하자면 굉장히 소수과예요. 맞아요. 저희 동기가 지금 10명이에요. 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합쳐도 60명도 안 됩니다. 작곡은 기본적으로 하고 작곡에 필요한 화성학, 청음도 배우고 대입법, 풀가, 옛날 음악들도 많이 배우고. 네, 이런 영상을 대학생들이 지금 매월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비대면 프로그램 실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클래식 음악 교육 사업이 비대면으로 과연 가능할까? 저도 처음에는 약간 걱정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또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희는 비대면 바이올린 교육 유캔 바이올린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 교육을 과연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적을 보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2,844명이 참여한 이 사업은 역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우선 모집하여서 기회를 1차적으로 먼저 주고 그 이후로 일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업은 12주간 진행이 되며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그리고 유튜브 시청, 화상회의 레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과제 수행 이런 3가지 단계를 거쳐 청소년들은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 서울시 내에서도 이동의 제약 없이 오직 비대면만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기가 현재 저희는 종료되고 2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청소년 만족도 평가도 저희가 높게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 후기들을 좀 받아보았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배우게 돼서 좋았다. 바이올린이 어려운 악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됐다. 그리고 음악과 가까이 하면서 성격이 좋아졌다. 이런 친구들의 솔직한 후기들을 저희가 좀 받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명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클래식을 통한 청소년 마음치유 사업인데요. 이 마음치유라는 사업을 비대면으로 가장 잘 효과적으로 수행할 사업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이 클래식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 그리고 클래식 콘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는 볼 수 없을까라는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이 학습터를 개발하게 되고 청소년 클래식.kr이라는 그런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7월 말부터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평균 300명 정도가 접속을 하셔서 안에 볼거리들을 시청하고 관람하고 참여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콘텐츠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챌린지, 그리고 DIY 만들기 체험, 퀴즈왕 도전 이런 참여 코너들도 있어서 단순 볼거리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거리가 같이 준비된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의 성과 발표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랜선 힐링 클래식 콘서트가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아직 일정이 좀 남았지만 오늘처럼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같이 청소년들의 그런 활동 결과를 같이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청소년을 통한 마음치유라는 단어가 너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유트로 와이 클래식이라는 네, 좀 새로운 단어로 저희가 사업명을 부제로 삼아봤습니다. 유트로란 말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클래식에 새로움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펑클래식 루프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루프스테이션은 음향 특수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활용해서 친구들이 6월에서 8월 동안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클래식 곡 애가 사랑의 인사라는 곡에 가사를 작곡하고 노래를 편곡해서 루프스테이션으로 녹음하고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이 성과를 또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 네, 이런 퓨전 사업도 저희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힙합 심포니아 네, 클래식을 코딩하다라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힙합 심포니는 저희 힙합을 클래식과 융합하여 같이 애들이 곡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클래식을 코딩하다 같은 경우는 코딩 교구로 클래식 곡을 연주해보는 실습을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이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여 창의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에 흥미가 없는 청소년들도 이로 인해서 가볍게라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는 이것을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업은 클래식을 퓨전하다라는 대학생 음악 전공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퓨전 음악을 대학생들이 직접 작곡하고 녹음까지 하여서 저희가 이 음악을 또 배포를 할 예정인데 역시 뭐 대학생들은 재능 기부로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사업은 이 청소년들이 퓨전 음악으로 클래식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업의 취지로 준비된 사업입니다. 네. 제가 좀 사업이 뭐 18개가 처음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정말 몇 가지만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청소년, 일반 청소년, 초등학생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네,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에게 음악 기회를 네, 최대한 많이 보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SNS, 화상회의 등 블렌디드 교육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요구되는 필요로 되는 비대면 교육이 있어서 저희는 음악 교육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르 융합이라든지 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그리고 음악 교육의 단계에서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줌에 참석하신 청소년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사업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네, 저처럼 이렇게 음악 전문가가 아니어도 네, 저보다 또 훨씬 좋은 청소년 음악 교육 사업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년 음악 교육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유캔 바이올린이라는 비대면 그 청소년 바이올린 교육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바이올린을 진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인데 12주 동안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직접 곡을 마스터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이제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는데요. 뮤직비디오 감상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활동의 부족 그리고 관계의 부족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클래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들이 아닌데, 보시기에는 악기의 수준이나 내용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 11월 말쯤에 12월 초나 이때쯤에서 발표회들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서로들 함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서포터즈들, 관계자들이 함께 해오고 있는 장면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성결대학교 이신영 교수께서 영상 화상으로 연결되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신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특히 발표를 할 성결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신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반갑고요. 원래 이 자리가 대면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진행작도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지만 이 시간이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 예술인보다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이제 2005년도 이후에 발의가 되었는데, 거기서 보면 핵심 골자가 이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예술인, 그러니까 전문 예술가 또는 전문 예술가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전공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교육하여서 문화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 혹은 예술을 토대로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예술인보다는 일반인,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애주기별 교육이라고 하죠. 태어나서부터 유아가 있을 수 있고요.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어르신, 이렇게 생애 주기별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군인이라든지,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혹은 특수한, 세터민이라든지, 재소자,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상을 통해서, 이 문화예술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교육은 이제 전문 예술인을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 그 자체보다는 예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전체의 문화적 보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대학로 현장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대학로에서 해화동이라는 데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을 연출하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쭉 이렇게 활동을 했다가 2005년도 경에 안산에 있는 안산예술종합학교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산예술종합학교라고 당시에는 불렸는데 어떤 학교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러니까 한예종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인데, 안산예술종합학교는 사실은 안산소년원의 준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소년원의 소년원 학생들을
그 이전에는 뭐 정보라든지 통신, 뭐 이런 기술, 뭐 일단 체육으로 이렇게 이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면, 어릴 때 조금 갱생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취업의 어떤 그런 길을 가고자 이제 교육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문체부와 법무부가 획기적으로 손을 잡고 MOU를 맺어서 소년원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소년원 학생들, 그때 당시에 연극과가 있었거든요. 소년원의 연극과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하면서 어르신 교육이라든지 뭐 세터민, 결혼 이주민 제가 굉장히 많은 이 대상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소년원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 그 교육적 목표가 이 학생들을 예를 들면 뭐 대종상이라든지 깐능으로 보내서 어떤 이 연기상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술, 저는 그 연극 그 자체에 어떤 이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자체의 어떤 그 이론점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술 그 자체보다는 어떤 연극을 도구로 활용해서 연극에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존중감을 좀 높인다든지 뭐 어떤 협동심을 좀 높인다는 이런 어떤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문화예술 교육의 대상은 국민 모두를 한다라는 것과 예술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한 개인의 삶, 질의 향상, 이런 사회 전체의 문화적 교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열광을 하죠. 근데 그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이런 거는 그 엘리트 체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엘리트 체육, 그러니까 한때 반짝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국민 누구나 하나 정도는 이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 체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술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예술도 있지만 그 생활 예술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가 있고 국민 누구나 뭐 대본 하나 정도는 외워서 암송을 할 수가 있고 국민 누구나 뭐 이렇게 그림 하나 정도는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탄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예술을 대체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모든 플러스 예술을 이제 그 모든 예술이라고 합니다. 모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를 위한 예술이고요.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예술이다. 그다음에 생활 예술을 대체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그 학회라는 통해서 이제 계속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삶 속의 예술이 자리에서 삶을 행복하게 날까지 실천적 활동을 계속 해주자는 그런 제안이 달린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여러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놀이인데요.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영상 역시 놀이에서 출발했다고 무방하고요. 예술의 어떤 가장 모델, 기초가 됐던 것이 사실은 연극이 되거든요. 옛날에 원시인들 이렇게 작화라든지 그림을 보면 그런 것들 잘 나타내는데, 원시의 그림이라든지 노래, 춤, 지어낸 이야기, 이 역할놀이에 보면 예술과 놀이가 굉장히 맞닿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 사실은 예술을 또 병행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곡은 이제 5가지로 보는데, 굿서부터 해서 마당극이라든지, 굿서부터 이제 가명극, 인형극, 뭐 우의, 판소리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5가지 모두 다 놀이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재료나 매체를 변화시킨 결과로 역시 영상 예술도 탄생되었다고 봅니다. 예술에 대한 여러 의미에 대해서 예술과 국가경쟁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를 흔히 문화의 세계로 규정하면서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문화와 함께 예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인이 문화 콘텐츠 하는 단어에도 반드시 예술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은 문화의 품격을 보장하는 토대로서 창의력 상승에 절대적이고 그 창의력은 여러모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군사를 이제 경제력 가지고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뭐 BTS 보유국이라든지 뭐 손흥민 보유국이라든지 뭐 김연아 보유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술, 그러니까 피아노로 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각광을 받는 굉장히 그 놀라운 어떤 그런 예술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국가 경쟁력은 바로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것에서 힘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예술은 공기와 물처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계산만으로 예술의 존재를 존중한다면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과 예술적 품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좀 예술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술은 학교에서나 배움이 고민한 것이라든지 시험에 나오는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든지 돈 많고 지쳐 있고 여유 있는 상류층에서나 즐기는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술에 대해서 반드시 불식해야 될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이라는 단어가 예술적 수준이 낮거나 품격이 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예술을 접했던 걸 보면 다 구경 속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일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술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페이지로 되어 있고 직접 하기보다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었는데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직접 국민이 체험해서 참여해서 그것을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의 체험은 또 우리가 알아볼 건데 관심의 촉발과 향유 능력의 향상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중심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체험은 자발적으로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예술의 즐거움을 체득하게 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술계에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일반인을 위한 예술 교육의 책무를 깨닫고 그 수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그 예술을 위해서 계속 어떤 그런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예술에 대해서 좀 더 그 이해를 높이고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을 또 장려하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예술가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반인 예술 교육을 위한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예술 교육의 범위는 그들이 예술을 이해하고 쉽게 직접 체험하면서 또 보거나 들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데요. 일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예술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운 것을 쉽게 펼칠 수 있고 또 같은 일반인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작품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제 유아서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뭐 성인, 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떤 학교 예술 교육이라든지 뭐 생애 주기 교육에 대한 단계별 표준을 마련하고 학교 졸업 이후에도 다양한 예술 활동의 표준과 매뉴얼을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 활동을 도와줄 인력과 시스템 역시 마련해 주는 것을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 한시 시간을 좀 아껴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주안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이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고, 굉장히 어떤 그 성인으로 이제 진입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통한 정서적 안정력, 문화적 감수성,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형, 체험형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의식 확대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5년도 여러분들 그 교육개정을 통해서 교육부가 강조한 것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주안점을 보면 성찰적 역량과 문화적 다양성,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의 공유가 있고요. 다양한 통합적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의 축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냥 단순 어떤 그런 향유자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또 미래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 융합적인 참여자의 변화를 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 의뢰를 받아서 서울 초등학생, 중등학생,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 조사의 제목은 음악 활동을 통한 청소년 마음 치유사업 효과 연구 조사 기회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서 음악예술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설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설문 방법은 서울시의 그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네이버, 폼, 비대면 선생님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님을 통해서 서울시 그 교육청 이제 그 교사들이 있습니다. 음악 교사들이 있는 그 카톡방에 이제 설문 네이버 폼을 보내서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 기간은 FCN은 조금 앞당겨졌는데 조금 길게 9월 24일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 구성은 제가 이제 책임 연구를 맡고 있고 공동 연구로 저희 대학 이제 이원영 교수와 공동 연구원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했는데요. 초등은 이제 설문 대상을 좀 감안해서 용어 선택이라든지 질문의 난이도를 좀 조정을 했고요. 중등,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차적인 질문과 응답 보기 사례를 조금 더 다각화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지속력, 장기화,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이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어떤 정책 이단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조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그 중요성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음악 활동을 통한 청소년 마음치유 사업 효과 연구 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PP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신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연구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음악 활동, 예술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과 어느 계층들이라도 마음의 치유를 포함한 개인의 성장에도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발제 이후에 말씀들 나누실 분들 모셨습니다. 저 왼쪽부터 제가 한 분씩 먼저 소개해 드리고 또 짧게들 말씀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로 계신 최은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긴장 많이 하셨죠? 긴장 많이 하고 계시죠? 아까 일찍 오셔서 원고를 통째로 달달 외우고 계셨으니까 이따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 옆에 미국 남가주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요번에 이 프로젝트의 서울 더 뮤즈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신 서수잔 교수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잔서입니다. 네. 또 옆에 우리 서울특별시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김진상 회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상 협회장님하고 연 3일 계속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고석영 청소년 정책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기영 서울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기영 의원입니다. 네, 지금 한 100여 분 조금 넘게 온라인상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추후에 이 내용들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서울시가 그리고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이 어떠한 일들을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왔는지를 잘 알리는 그런 홍보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서경대학교 최은정 교수님 통합예술교육 형태의 청소년 음악교육을 하실 텐데 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청소년 예술단체를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서 직접 청소년 단체를 예술단체를 만들어서 사비로 운영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편하게 그러한 현장 속에서 느낀 내용과 이런 또 내용들을 보시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음악교육의 발전 방향성 모색, 통합교육 형태의 청소년 음악교육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게 될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 최은정 교수입니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융합시대로 창의성 중심 교육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예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는 학교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특히 학교 교육의 연장선이자 공교육의 차별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들의 중추적 역할 및 선도적 시도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여가, 문화활동 및 문화생산지로서 청소년 시설의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발전 방향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4가지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시설에 대한 시대적 재해석 요구. 청소년 시설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고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예술 교육으로서의 청소년 음악교육의 대표적 연구 현장이며 사례 발굴의 단서를 제공하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음악교육의 가치 확산.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청소년 시설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의미하는 지역 공공문화 기반 시설로서의 다원적 개념으로 확대 이해될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선도적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험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 통합예술교육 형태의 청소년 음악교육 활성화. 통합예술교육은 기존의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대중문화와 매체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며 각각의 교과목들을 서로 교차시키거나 통합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새로운 음악 형태로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르 통합형 음악교육 사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부설기관인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는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영역에서의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을 단연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경기 청소년 예술교육 장르 특화 사업 청소년 뮤지컬 교육을 통하여 기본교육을 비롯 역사, 철학, 인문학적 접근을 포함하여 크게는 극작, 연출, 무대감독, 무대의상 등 장르 안에 포함된 직업군 간의 융합교육과 작게는 컴퓨터 가상악기를 활용한 미디 작곡 및 힙합 스윙 등의 다양한 음악 장르를 포괄하는 통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음악교육은 학생들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협력, 협동 수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상자와 학습 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형 음악교육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 양성 강화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 실행,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학습 대상자와 학습 환경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통합 모형 개발과 교육 효과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적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21세기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 시설 음악 교육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청소년 음악 트렌드의 중추적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다양한 선례가 청소년 음악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 구축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발제 내용이지만 현장 속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교육 형태로 청소년들 음악교육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을지를 잘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수잔서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 더 뮤즈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휘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한번 그 내용 현실 바탕으로 현장감에서 느끼셨던 것 중심으로 주제 청소년 악기 교육 발전 방향성 얽매이지 않고 그런 내용도 편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울 더 뮤즈 청소년 오케스트라 주의자 수잔서입니다. 악기 교육은 1500년대 기점으로 여러 시대를 거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클래식 악기들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 악기들의 교육 방식은 대부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교육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악기 교육자들은 좋은 교재들을 연구하고 편찬해 본인들만의 악기 교육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최근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삶의 환경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 산업계도 교육의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한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9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 1조 2천억 원, 약 11%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1%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통신을 통한 사교육비는 전년도 대비 약 1.5% 증가한 추세만 보더라도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활성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교과목의 경우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혼란을 피할 수 없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으로 에듀테크 기술로 단기간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중 음악 관련 기악, 성악, 국악 등은 아직도 힘든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교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영상 플랫폼과 SNS, 기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비대면 수업도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음악 교육에 있어서는 온라인 속도에 의해 악기의 박자와 소리 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19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도 악기 교육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상 교육기관이나 선생님을 찾기 힘든 학생들, 몸이 불편해 악기 교육을 하고 싶어도 찾아가기 힘든 학생 등 많은 학생들에게 악기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악기 교육에도 에듀테크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악기 교육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악기 교육은 구전 방식 교육으로 전해 내려온 특성상 대면이 필수였습니다.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의 학원 또는 개인 레슨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영상 플랫폼의 발달로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악기 교육이 조금 더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악기 교육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악기 교육의 노출이 증가되고 악기 교육의 접근성도 용이해졌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특성상의 피드백의 문제, 소리 전달의 문제, 그리고 간간히 나타나는 인터넷 환경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악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연구 과정을 거쳐 악기 교육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바이올린 교육에 관한 것들은 먼저 개발이 되었고 이를 활용해 서대문 청소년센터와 비대면 바이올린 교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먼저 악기 교육에 관한 주 교육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송출합니다. 악기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 강의를 보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메인 강의 먼저 송출을 함으로써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시간이 부족한 학생, 수업 내용의 이해도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무한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기에 영상 플랫폼으로 진도 나가기 강의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1번의 수업 영상을 먼저 보고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학생들은 교재 내용도 숙지하고 연주 연습하기 위해서 박자 가이드에 따라 악기 연주 연습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교재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물들은 교재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제출되어지고
선생님들은 이 결과물을 토대로 줌을 통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위의 1번과 2번의 진행 과정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일대 다자 간의 화상 플랫폼 활용으로 학생들의 부족한 것을 지도하며 또 앞서 해왔던 과정 중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에게 다시 질문하며 상호 소통을 하여 악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에듀테크 환경을 조성한 악기 교육 방식으로 악기 교육을 진행한 결과 줌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참여도는 95%, 교재를 활용한 과제 이수율은 90%. 악기 교육에 참가한 부모 대상 수업 만족도 조사에는 98%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8월 3일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블렌디드 러닝을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며 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듯 악기 교육에도 이런 블렌디드 러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비 통배에서도 악기 교육은 꼭 전공자만이 아닌 취미생활과 자기개발로 예술활동을 하는 학생이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취미생활과 자기개발로 악기 교육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악기 교육 발전에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자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도전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제를 들으신 분들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 최악의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만족도 98% 등등의 전문가들과 동기를 가진 청소년들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지역 서울의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를 대표하고 계신 김진상 회장님 현장에서의 말씀 직접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저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서 청소년 시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김진상입니다. 청소년기의 예술적 경험이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이 말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청소년기의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 문화 감수성 함양, 자기 이해 및 자기 표현의 증진,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획득한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유명한 그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의 예가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약과 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던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 꿈을 제시하고 엘 시스테마 출신의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며 청소년기의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다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음악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 시설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문화예술 교육기관과의 청소년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의 활동은 무엇이 다르며 아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기반을 둔 지역의 작은 단위로서의 청소년 예술 교육 기관이었으면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어린이들 예술 교육 권리를 위한 비영리 예술 교육 단체인 아츠 엄브렐라라는 에서는 예술은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이념 아래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을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할 때 기초단위 지역사회에서의 거점을 둔 우리 청소년 시설에서 부여되는 역할은 분명히 존재할 듯합니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높은 접근성, 지원을 통한 사업 및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 이런 공공성에 기반을 둔 지역의 작은 단위로서의 청소년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시설의 공간 인프라와 지원 사업을 토대로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촉진하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청소년의 의견이 실현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재 기초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은 최종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술 교육이 학교 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소위 사회적 매력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공급되는 프로그램은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정책 결정자와 이를 진행하는 매개자 사이에서 협의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들에 기반한 음악 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술 교육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프로그램 참여 후에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소소하게 반영되는 것이 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스더라는 학자의 청소년 참여 5단계를 우리가 보면 1단계 비참여 단계, 2단계 수동적인 참여 단계, 3단계 영향 단계, 4단계 파트너십, 5단계 자기 동력화 단계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이 의사결정을 하고 성인은 단순 지원하는 형태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레스더 역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역량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성취해야 될 많은 역량들, 자신감, 사회성, 지도력, 책임감, 이런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지도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창의적인 계획과 그 이후의 실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 시설에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은 이를 위해서 시설에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주민들 의견이 실현되고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과 실질화를 위한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활동이든 간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의 확산과 실질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청소년 예술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 시설의 좌표를 찍을 때 지역 내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의 협력의 대상을 다층적으로 확대하여 서로의 인적 자원과 공간 자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사교육 등 개인 환경의 조건에 따라 경험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예술 분야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지역에 숨어있는 예술 강사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또 이래서부터 크게는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 예산,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오는 일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설에서의 음악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이 그저 문화예술 교육 분야 공모 사업의 경쟁 주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현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대문 청소년 센터에서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과 예술을 하자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성과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계신 그 관계자분들이 박수가 나올 정도로 역시 우리 서청협의 김진상 회장님이 청소년 전문가로서 청소년 시설에서 문화예술 활동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고견의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고석영 과장님 모시고 청소년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장 고석영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음악 교육, 음악 창작을 주로 하는 시립 양천음악 창작센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립 양천음악 창작센터는 청소년 전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음악 전문 시설입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로는 130석 규모의 공연장, 그리고 그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하는 그 녹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댄싱룸을 한 2개 만들어서요. 댄싱룸은 지금 우리 청소년 시설에 가보면 거울이 자리야 한쪽 면이나 두쪽 면에 있는데, 저희들은 3면이 이 대형 거울로 해서 만들고 그 위에는 카메라 그리고 대형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좀 즐길 수 있도록 댄싱룸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업무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여러 군데 시설을 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장비를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음악을 하려면. 그래서 장비 보관 창고를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보관 창고도 하고 사물함 보관함 그것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하나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노래방도 만들어서 주민들도 청소년들도 다 같이 이용하고, 또 노래방에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세미나실도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립 청소년 양천음악 창작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은 주 고객을 세 개 층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인데, 청소년 중에서도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청소년,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좀 알고 싶어하는 청소년, 그리고 양천 구민을 포함한 우리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 3개 계층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이 시설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시설은 청소년 전문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우리 양천 구민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양천음악 창작센터가 음악 교육이 아닌 음악 창작이 되도록, 그리고 돈이 없어도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한 이거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단체로는 서경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대하고는 지금 주 2주에 한 번 정도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양천음악 창작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음악적 재능을 꼽힐 수 있을까, 그리고 주민들이 양천음악 창작센터를 이용하면서 또한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우리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도 아주 청소년들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빼뜨렸습니다. 내년 7월에 개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내년 7월에는 양천구 신정동에 오셔서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그러듯이 내용은 이제 디테일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꼼꼼하게 하나의 시설 단위에서도 지역사회와 청소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연계될지를 실제 사례들을 다 찾아가면서 배치하고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 매우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 듭니다. 자, 마지막 발제로 우리 서울시 한기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한기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와 서대문 청소년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토론회에 현장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소년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정수연 팀장님의 성과 발표와 이신영 교수님의 연구 결과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청소년 예술교육은 청소년들의 삶의 지향과 태도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와 경쟁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감과 협력, 조율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 의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곧 다가올 청년들이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누구나 맞이하지만 언제까지나 머물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기성세대는 가족과 사회 공동체 내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지지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책이 나아갈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정책은 예산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상호 환류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참여를 이끌어내는지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책의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진 공정 담론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식보다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에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진흥법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수련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균형 있게 개발, 보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술활동, 그중에서도 음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나 가정환경 문제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일체의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서 가뜩이나 위축된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함께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도 올해 2월부터 클래식을 통한 마음치유 사업을 전개하면서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을 염두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많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은 본 사업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에서 주관한 청소년 마음치유 프로젝트가 이렇게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 저 또한 참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청소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둔 점이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운영 관리에 고생하신 우리 청소년 정책과 우리 과장님 또 나와 계신데요.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청소년 음악 활동이 단순한 학교 교육으로 머물거나 엘리트 교육인을 육성하는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립 청소년 음악 창작센터를 양천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음악 창작센터를 통해 청소년 전문가 그리고 음악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실제 청소년들이 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 설비와 악기, 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형 L 시스템화가 서울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과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소외되는 청소년은 없어야 한다는 가치를 반드시 구현해낼 것입니다. 끝으로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청소년의 삶이 살기 좋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뭐 한 10여 개월 정도 서울시의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우리 의원님께 한기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4년여간 청소년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쭉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서울 지역의 청소년 시설들을 위해서는 큰 관심과 그리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도 처음 제안하셨던 분으로서 특별히 청소년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좀 우리 발제 토론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좀 놓쳤다, 이 부분을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한번 요거는 내가 꼭 추가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제가 제한 시간 안에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추가하실 거 없으세요, 회장님? 예. 뭐 추가 발언은 아니고요.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주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평상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대면 교육을 할 때와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더 뭐 늘었는지 뭐 인풋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요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네. 질문이 어려우니까 교수님이 하세요. 예. 보통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타임라인을 짜놓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가 아예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12주 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냐를 거꾸로 반대로 어프로치를 해서 교육 과정을 짰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뭐 양천의 아이들 하기도 하지만 또 미국에서도 현재 그걸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들 현재 이런 예술 교육들을 하고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사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혼란을 겪어서 작년에도 반은 대면, 반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학교를 다시 돌아와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희 지금 유캔 바이올린처럼 한 학기 내내 2번 연주를 기초로 삼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보면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절망적이다라고들 하고 사실 그게 또 맞습니다. 그런데도 보게 되면 기술의 발전이든 사람의 의지든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희망과 그런 여지들을 크게 키워나가는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한 2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들을 끄고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전달 과정에서 조금씩들 아쉬운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잘들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한 2분 정도. 네, 여기 조남이 황동구, 네, 황동구님, 네. 안 들린다고, 네. 혹시 잘 들리실까요? 예, 이제 말씀 들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네. 전 청소년지도사 황동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서수잔 지휘자님께서 어쨌든 온라인으로 수업해 주신 거를 이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앞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으로 했을 때 약간 좀 어려운 점들이 뭐 소리 전달이라든지 피드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은 거에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면과는 다르게, 비대면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췄거나 아니면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는지 만족도를 더 높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면하고 다르게 비대면은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대면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옆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한 점도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음악은 아무래도 바이올린이나 노래나 어떤 경우라도 소리 전달의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과정을 진행할 때 일단은 메인 강의를 송출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얼마만큼 무한적으로 다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용 앱에서는 학생들이 그 연주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녹화도 되고 실시간으로 음정이나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하고 나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그런 다음에 줌으로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더 상세한 피드백을 줄 수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짧은 시간이라도 수정을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초점을 두고 수업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화면에 손 드신 우리 조재현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앞서 서울에 이제 그 신정동에 청소년 음악 창작 센터가 생긴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런 음악 창작 센터가 사실은 이제 일상 그런 뭐 수련관 센터,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뭐 악기나 음악 교육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악기 관리, 강사 수급, 또 뭐 악기에 대한 유지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저희가 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기는 음악 창작 센터에서 그런 일선 기관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교육들이나 강사,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뭐 코디네이터 혹은 뭐 그런 좀 시스템 구조가 생기면은 그런 일반적인 작은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음악 교육 내지는 악기 교육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 내지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우리 고석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방금 생각도 못한 그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이걸 업무하면서 아까쯤에 말씀해서 제가 여러 군데 시설을 가봤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도 한 몇 군데 가보고, 가평에 있는 뭐 1390인가 그도 가보고, 저기 창작센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실에 있는 그런 데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악기 복원 악기가 막 복도에 나댕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들 창고가 꼭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수까지는 제가 생각을 지금 그까지 고려를 못했는데, 이 보수하는 것을 참 의견 주신 거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런 악기 보수,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서경대하가 지금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서경대하고 한 그러한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지금 하게 되면 또 물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에서는 좀 우리 한기영 의원님께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사는 곳 어디나 배움터이듯이 청소년 시설이 서울에 한 50여 개 이상들이 회장님 몇 개 정도 되죠? 서울 지역에? 지금 우리 김진상 회장님.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 수련관 53개. 예. 이렇게 뭐 53개 보호시설까지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시설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특성화와 개별화를 기반으로 하되 음악, 예술교육 이런 부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곳 어디나 배움터이듯이 사는 곳 어디서나 참여하는 곳, 활동하는 곳 어디나 그러한 음악과 예술들을 함께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회의 장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성결대학교 이신영 교수님께서 기본 발제를 해주셨는데 좀 참여해서 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거 있다고 하셨죠? 이신영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얘기 잘 들리실까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들립니다. 예, 경기 안양이라는 곳에서 있어서요. 좀 전에 질문과 좀 연계시켜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저희 그 성결대학교에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내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약 1,500개 정도 학교를 국악서부터 시작해서 8개 분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지속되고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면 수업에 굉장히 문화예술 교육이 익숙해 있던 그런 강사들이 갑자기 이제 비대면 상황이 이제 접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과 만나야 될지, 어떻게 교육적 효과를 높일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에 봉착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연극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연극 만드는 그거 이제 심의위원장으로 참가를 했는데, 크게 이제 카테고리가 표현, 체험, 감상, 생활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 체험, 생활, 감상으로 나눠지는데, 기존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두 가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것이죠. 이 수업의 어떤 형태가 표현과 체험에 익숙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카테고리 안에는 생활이라든지 감상, 뭐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렇게 익숙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비대면이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예술이 생활에서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예술을 감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술 어떤 교육계가 음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도 이렇게 보니까 활동을 이렇게 보니까 가창이라든지 기악, 감상, 창작, 뭐 이렇게 음악 활동을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생활적인 면에서도 인간이 사는 어디에서나 사실은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음악 활동을 같이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비대면 속에서 어떻게 예술 교육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향후 미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부에서도 2015 교육 개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또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일 것 같습니다. 단일한 그런 음악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복합 장르, 그러니까 음악과 타 분야와의 어떤 그런 융합을 통해서 뭔가 어떤 제3의 더 좋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우리가 뭐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서대문 창조센터를 통해서 그런 쪽도 이제 하나의 중심 축으로 같이 발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이 화면상에 워낙 많이들 들어오셔서 금방 하셨는데, 여기 김민영 선생님? 네. 김민영 선생님? 네. 천안초등학교랑 천안부 청소년문화예술 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케스트라를 담당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세웠는데요. 하나는 음악적 교육을 통한 개인의 다면적 성장, 그리고 합주를 통해 조화와 협력을 배우는 것을 좀 크게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합주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협력이나 조화를 배우는 게 좀 이렇게 한계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 교수님께서 서수잔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케스트라 연습을 함께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고요. 지금 시대에서. 그렇지만 화합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신데요. 아이들이 일단 악기를 배우면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서로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경우에 저는 최대한도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노래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일단은 조금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파트 몇 명 최소 인원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인원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시키는 방법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아이들끼리 오케스트라라는 게 서로 같이 연주하고 서로 같이 들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듣게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노래도 시키고 같이 호흡하는 방법도 연구하기 위해서 자꾸만 같이 쳐다보면서 연습도 하게 하고요. 비대면상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쳐다볼 수 있게 하고 거리를 두고 뛰게 어느 만큼 어쩔 때는 센터에서 부탁을 해서 저희가 칸막이도 부탁을 해서 칸막이도 설치하고 하고요. 특히 목관이나 그 악기는 침이 튀기 때문에 그 거리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도 설치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함께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인 건 안데 알고는 있고 저희도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그래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만을 떠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열성, 그리고 참가자들의 노력, 그리고 제반의 여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을 지금부터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이러한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들을 해나가는 데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업에서도 모두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토론에 있어서 정수현 서대문 청소년센터 활동팀장님, 그리고 성결대학교 이신영 교수님, 클래식을 통한 마음치유,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방향에 대한 발제들을 워낙 잘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정 서경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님, 그리고 서울 더 뮤즈 청소년 오케스트라 서수잔 선생님, 그리고 김진상 서청협 회장님, 그리고 고석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과장님, 한기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토론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말 청소년 음악 교육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12년간에 걸친 서대문 청소년센터 관장을 마지막 이 행사가 저한테는 이제 공식적인 대회 사업의 이제 마지막 행사가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뜻깊고 그동안에 많은 청소년 사업들을 여러 곳에서 행사들을 진행해 왔지만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따뜻한 사업이 되는 이러한 청소년 클래식 사업을 한다는 것들이 그것을 또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 서울시와 의회의 배려로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는 곳 어디나 배움 터이듯이 청소년 시설 또 청소년들이 있는 곳 어디나 청소년들의 음악과 예술을 향한 관심과 노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함께 지원해주고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큰 수고하셨습니다. 9월에 마지막 되도록까지 모두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